자, 잘 셨죠? 12번 풀어보세요. 풀고 보세요. A에서 B 입체도형이 나왔다 해서 다를 바 없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것과 개념은 동일하거든요. 기억하죠? 최단거리 구할 때 뭐 이 가로 방향, 세로 방향 A, B로 놨던 거. 그러면 얘는 가로, 세로 말고 뭐가 있어?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있고, 그렇죠?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있고, 이 방향으로 가는 거. 그러면 방향이 총 세 가지가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평면도랑 같은 원리인 거죠. 가로 방향을 A, 그리고 이 사선 방향인가요? 대각선 방향 B, 그리고 이 세로로 올라가는 방향을 C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그쵸? 그러면 가로가 두 번이니까 A가 될 것이고, 그쵸? 대각선 방향은 하나죠. 그리고 이렇게 CCC. 결국 A, B, CCC를 나열하면 그만이네요. 그쵸? 실제로 막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얘네들을 나열한다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그쵸? 그러면 총 6개인가요? 6개에서 2개, 3개가 같은 게 나오겠네요. 그쵸? 그러면 얘는 60개가 나와요. 아까 우리 10번 문제인가요? 여기서 우리 찍어주시는 선생님께서 230이라고 제가 얘기했다고 말씀 주셔서 210이에요. 210 욕하고 있었겠네. 그지? 자, 13번 갑시다. 역시 풀고 보세요. 남학생 또 남학생이 앞이네. 여학생 3명, 남학생 3명이 앉는다. 그런데 여남 1명씩 3개 조원 사이는 빈자리, 이런 경우겠네요. 자, 일단 조 배정을 해야겠죠. 그렇죠? 조 배정을 해야 돼요. 여셋, 남셋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A라는 집합을 여학생 집합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G1부터 G3까지. 그리고 B라는 집합을 남학생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G1이니까 고를 수 있는 후보는 B1, 2, 3 총 3명 중에 1명 고를 수 있어요. 그쵸? G2가 고를 수 있는 거. G1이가 B1이랑 짝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G2가 B1을 또 선택하면 안 되죠. 조를 짜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고른 걸 제외해야 돼요. 그러니까 2개. 역시 G2가 B2를 골랐다고 생각하면 G3는 남아있는 1명을 골라야겠죠. 그러니까 결국 얘네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예요? 1대1 대응이 개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총 6가지가 나오겠네요. 자, 2단계. 이제 문제에 맞게 배치를 해봐야겠네요. 조원 사이에는 빈자리가 있어야 한다. 그죠? 그럼 이런 경우인가요? 자, 첫 번째 조를 우리 G1이랑 B1이 있는 그대로 조를 짰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한 조 한 조 알아듣고 있죠? 이렇게 한 조, 이렇게 한 조, 이렇게 한 조, 이렇게 조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빈자리가 있고 다음 조가 나와야 돼요. 그쵸? 다시 빈자리가 있고 다음 조가 나와야 돼요. 뭐 이런 경우에는. 그쵸? 그런데 요렇게 총 세 덩이를 나열한다. 원탁에 배열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뭐가 될까요? 300인데 역시 회전하면 일치하니까 이거예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학생, 남학생 자리 바꿀 수도 있어요. 그쵸?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개. 그래서 총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답은 이상한데? 답이 왜 다르지? 이거 안 곱했구나. 그쵸? 이거 하면은 얘가 2의 4제곱이죠? 그러니까 6 곱하기 2의 4제곱 해서 96까지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G1이 B1이 안 치고 빈자리를 여기 두면 달라지지 않아요? 이건 왜 안 따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쵸? 뭐 가끔 나온 질문이에요. 자, 그럼 한번 그려봅시다. 마찬가지죠. G2, B2를 안 치고 빈자리를 여기. G3, 그죠? G3,
B3 안 치고 너무 간격이 이상한데? 뭐 B3, G3 안 치고 빈자리. 이렇게 안 쳤다고 생각을 하면 달라질 것 같지만 결국 뭐예요? 이렇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양이 같으냐 다르냐? 같으면 같은 거니까 더 이상 안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달라졌으면 따져봐야 돼요. 자, 다음 14번. 14번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거 지워도 되죠? 공간이 좁아서. 여기다 할 수 있겠네. 역시 읽어보세요. 이 몰스가 구하는 부호는 짧은 전류, 긴 전류. 3개 이상 6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네요. 자, 첫 번째. 3개, 그럼 이런 거네요. 3칸 그리면 그만이죠. 3칸 그리면 풀고 봐야 돼요. 3칸 그려놓고. 그리고 봐주면 고마운 거지, 그치? 어쨌든.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예요? 짧은 전류, 긴 전류. 마찬가지죠. 짧은 전류, 긴 전류. 그러니까 한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 두 개예요. 그런데 자리가 3개니까 당연히 이 경우에는 2의 세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에서 3개 이상 6개 이하로 사용한다고 했으니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하나가 더 있으면 4제곱일 거고 하나가 더 있으면 5제곱, 6제곱일 거예요. 그렇죠? 자, 계산을 하면 120까지가 나와요. 자, 다음 15번 열심히 읽어보세요. 15번에서 조금 할 말이 많아요. 열심히 읽어봐야 돼요. 자, 6개의 계단을 한 번에 한 계단 또는 2계단 올라가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니? 이런 거겠죠. 6개의 계단이니까 만약에 한 칸씩만 올라간다 라고 생각합시다. 한 칸씩만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근데 이거를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따지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아까 그 12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화살표를 나열한다 생각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칸 가는 걸 1로 표현하고 두 칸 가는 거를 2로 표현하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결국 1을 나열할 거니 2를 나열할 거니 그냥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경우의 수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뭐 문자로 바꾸던가 숫자로 바꿔서 그 숫자 또는 문자를 나열한다. 그게 핵심이에요. 있는 그대로 생각하면 문제 못 풀어요. 머리 좋은 사람 풀겠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못 풀어요. 항상 바꿔서 나열한다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한 칸씩 6칸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6개를 나열하는 경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해했죠? 그냥 이거 나열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그냥 한 가지예요. 왜? 11111 그게 하나의 경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나열하는데 6개가 모두 구별이 안 돼. 같은 게 6개. 뭐 그래도 한 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합이 6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1 또는 2를 이용해서 2칸 가는 걸 2라고 쓰면 되니까. 그러면 2칸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1, 1, 1, 1, 4개 있으면 되네요. 그러면 2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도 되고, 한 칸, 2칸, 한 칸, 한 칸, 한 칸도 되고, 하나, 둘도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알아듣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 1, 4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같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5 팩토리얼, 4 팩토리얼 나누면 그만이죠. 5개 나올 거예요. 그쵸? 자, 세 번째. 6개 맞춰줘야 돼. 이번에는 2칸씩 2번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2칸 2번. 2칸 나왔죠? 그러면 한 칸씩. 마찬가지로 211, 21121 결국 4개를 나열하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4개를 나열하는데 2개가 같죠? 2개가 같으니까 이 팩토리얼 나눠주면 돼요. 계산하면 얘는 6개가 나와요. 자, 마지막 경우 봅시다. 자, 마지막 경우를 보면은 이게 되겠죠. 이제 2칸이에요. 그쵸? 2칸. 얘는 뭐겠어요? 마찬가지죠. 그쵸?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한 가지 경우예요. 한 가지 경우. 둘씩 그 전체가 하나. 아니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죠. 세 가지를 나열할 건데 같은 것이 세 개야. 이래서 한 가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들을 다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경우의 수는 총 13가지가 나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할 얘기가 많다고 했던 이유가 어떤 문제집을 보면은 얘네들 말을 이렇게 바꾸는 책들이 있어요. 6개 중에 6개, 6개 중에 5개 중에 4개, 그리고 얘네들은 4개 중에 2개, 얘네들은 3개 중에 3개? 3개 중에 0개라고 합시다. 3개 중에 0개. 또는 조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6개 중에 0개, 5개 중에 1개, 그리고 4개 중에 4개, 3개 중에 3개 이렇게 바꿔서 얘네들의 합으로 계산하는 문제집들도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볼 때에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수열이 맞는데 왜 이 사람들은 컨비네이션을 이용해서 풀었을까요? 설마 이 사람들이 컨비네이션을 이해 못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자, 얘네가 의미하는 걸 살펴보면 이런 건가요? 자, 이거 계산하면 뭐 나와요? 이거 나와요. 그렇죠? 이거 계산하면 뭐 나와요? 이거 나와요. 다 알아듣고 있죠? 컨비네이션 계산하면 얘가 나와요. 실제로 여기 0팩토리얼 생략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얘네들 계산해주면 정말 얘가 나와요. 여기 실제로 1백이 생략된 거고 마찬가지 원리죠. 얘가 생략된 거고 결국은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수열이 조합이랑 똑같다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경우의 수를 공부하다 보면은 자꾸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과 조합이 별개야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러면 머리 아파요. 조합도 결국은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과 똑같다 그 말이 하고 싶었어요. 자, 우리가 N개 중에 R개를 택한다라고 한다면 얘는 자동적으로 얘와 같아져요. 수식상으로 설명 가능하지만 자, 이런 거죠. 자, 전체 집합이 있어요. 근데 총 N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 중에 R개를 골라냈어요. 자동 누가 남아요? N 빼기 R개가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얘네는 자 골랐으면 뭐 A, B를 고르나 B, A를 고르나 고르는 건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A, B를 고르는 경우와 B, A를 고르는 경우를 하나의 경우로 보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R개가 같은 종류, 나머지 N 빼기 R개도 같은 종류가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고 그게 조합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풀이도 있어요. 여기까지가 N개 계단을 올라가는 경우의 수. 아래 거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N 더하기 1번째 계단, N 더하기 2번째 계단 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AN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해했죠? N개 계단이 있어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AN이라고 했다. 우리 15번으로 예를 들면 이런 얘기겠네요. 6개의 계단까지 올라가는 경우의 수가 13가지가 나왔죠. 그러니까 A6를 13이라 하겠다.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N 더하기 2번째 계단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바로 직전 계단까지는 올라와야 돼요. 그쵸? 그리고 나서 한 계단 한 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게 되겠네요. 자, N 더하기 1까지 오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한 가지가 더 생기네요. 그쵸? 아니면 N번째 계단까지 올라왔어요.
n번째 계단까지 올라오고 나서 그 이후에 한 칸씩 올라갈 수 있고, 아니면 롱다리들은 언제 한 칸씩 가니 난 롱다리에 이렇게 두 칸씩 너 다리 안 보이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n번째 계단까지 올라왔다가 한 칸씩 두 번과 두 칸씩 각각 두 가지가 더 나오네. 이렇게 하면 n 더하기 2번째까지 가는 계단의 수가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왜 아닐까? 사실 이 말이 하고 싶었어요. 왜 아닐까? 이거 어디서 주워들 애들 많아요. 근데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더라고. 왜 아닐까? 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n번째, n 더하기 1번째, n 더하기 2번째. 자,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자, n번째까지 올라와서 한 칸씩 두 번 가는 경우에서 여기 한 칸씩 두 번 가는 경우에서 딱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결국 뭐라고 생각해요? 눈치챘구만? n 더하기 1번째까지 오는 경우의 수예요. 그러니까 얘가 두 가지가 아니라 실제는 한 가지예요. 이해했죠? 여기까지가 이미 n 더하기 1번째가 올라온 거니까 이 경우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파란색 화살표만 보면 돼, 그 얘기예요. 그러면 n-1번째까지 온 건 왜 안 따지냐고? 약속이 한 계단, 두 계단이라 이것만 본 거예요. 약속이 세 계단도 있었으면 해야겠죠. 알아들었죠? 자, 이 형태를 어디서 많이 본 친구들 있더라고. 이게 나중에 우리 수열 배울 때, 물론 이제 교육과정이 없지만 알아두면 굉장히 재밌는 유용한 수열이에요. 피보나치 시퀀스라고 그러죠. 앞에 두 개항을 더하면 다음 항이 나와. 얘를 활용하면 풀 수 있어요. 계단의 수를 n이라 하고, 그리고 그 계단까지 올라가는 경우의 수를 an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 계단이 하나예요. 계단이 하나면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그렇죠? 한 칸, 한 계단 딱 올라가는 거. 두 칸이에요. 그러면 경우의 수는 몇 칸? 기본 전제는 한 칸, 두 칸이에요. 다른 거 안 보는 거야. 계단이 두 칸이면은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예요? 두 개밖에 없죠. 이거 보면 알죠. 한 칸씩 한 번에 두 칸, 두 개예요. 세 칸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세 칸이면 이건가요? 자, 한 칸씩 두 칸, 한 칸, 한 칸, 두 칸, 세 개밖에 없죠. 그쵸? 세 가지가 나와요.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앞선 두 개의 항을 더해주면 얘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쵸? 그러면 네 번째는 몇 개일까요? 요거 두 개 합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두 개 합하죠, 얼마? 여섯 번째는 두 개 합하니까 13. 그래서 결과가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재밌지 않니?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중복조합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잘 쉬세요.